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노후가 다가오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젊었을 때는 산도 옮길 것 같던 몸이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거리고 어느 순간부터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뜸해집니다. 깊어가는 밤 창밖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지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남은 길을 걸어야 하나. 많은 분이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 두셨을 겁니다. 자녀에게 기대거나 아니면 결국 요양시설로 가거나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으며 아직 손에 쥐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남에게 나를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작아지고 마는 법입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겪었고 보릿고개의 가난을 지나왔으며 이제는 인생의 저문 끝자락에서 인간의 존엄함이 무엇인지 평생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마주하며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를 진짜 망치는 것은 병마도 가난도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는 마음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자녀나 시설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노후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진심 어린 조언을 외면하신다면 당신의 노후는 타인의 결정에 의해 흘러가 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에는 자동 반사처럼 세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비단 일본의 이야기도 아니고 특정 세대만의 고민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느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솔직하고도 아픈 풍경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함께 살며 자식의 효도에 기대는 길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 서로 돕는 것이 천륜이고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지요. 둘째는 집에서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방문 돌봄이나 제가 케어 서비스를 통해 익숙한 내 집 공간에서 머무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양시설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결국 마지막 종착지로 이 길을 떠올립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어느 하나를 쉽게 부정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문제는 많은 분이 오직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굳게 믿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쟁 직후에 잿더미 속에서 공부하던 때에도 사람들은 늘 선택지가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르며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 아니면 시설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받아야만 하는 약자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내 손을 떠나 타인의 배려와 처분에 맡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의 그림을 그릴 때 정말로 이 세 가지 길 외에는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이제부터 저는 이 길들 중에서도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눈물을 낳는 선택, 즉
자녀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선택이 왜 때로는 가장 아픈 결정이 되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노후의 선택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길은 단연 자녀와 함께 지내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곤 하죠.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철학적 논리보다 강한 유대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노년의 실제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말없는 부담과 앙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조금쯤은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결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보상 심리일 뿐이죠. 그러나 바로 그 기대가 싹트는 순간 사랑의 무게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부탁이 늘어나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며 고마운 마음은 가슴속에만 남고 입 밖으로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녀 역시 마음이 차갑게 식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와 살아온 시대가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하루를 살아내는 속도와 리듬이 전혀 다릅니다. 좁은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마찰이 하루하루 먼지처럼 쌓여갑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이 집에서 내가 혹시 짐이 되는 존재는 아닐까 하며 위축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을 늘 신경 써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과 피로에 지쳐갑니다. 그 결과 생기는 갈등은 결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의 파동과 주파수가 달라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불협화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너무 가까워지지 않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냉정함이나 소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물리적, 정신적 거리가 있어야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중과 감사라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까지 자식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곁에 있다는 그 편안함의 대가로 자기 삶의 고유한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집에 머물며 타인의 도움을 받는 또 하나의 선택인 방문 돌봄과 제가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락함 뒤에 숨겨진 무게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녀와의 동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분이 차선책으로 떠올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도움을 받는 방문 돌봄과 제가 케어 서비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 세월이 묻어있는 정든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낯선 시설에 적응해야 한다는 공포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필요한 시간에만 도움을 받으면 되니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존심도 덜 상하고 마음도 한결 가볍다고 느끼는 분이 많으시지요. 저 역시 이 선택이 주는
안온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냄새와 손때 묻은 물건들, 그리고 매일 아침 창가에 비치는 햇살의 각도 같은 소소한 것들에 더 크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말은 노년에게 매우 매혹적인 제안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도 우리가 조용히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몇 번 짧은 시간만 도움을 받으면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멈추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필요한 도움의 손길은 늘어만 갑니다. 지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통장 잔고를 계산하는 마음은 점점 복잡하고 초조해집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노년의 마음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갉아먹고 지치게 합니다. 또한 많은 이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돌봄이 시작되는 순간 내 집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요양보호사를 할지라도 타인이 정기적으로 내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생활의 리듬은 그들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씻어야 하고 이 시간에는 밥을 먹어야 하며 어느덧 내 하루가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이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 집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이죠. 집이 더 이상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상태를 설명하고 보여줘야 하는 전시 공간이 되는 순간 삶은 말로 다 못할 외로움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손길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점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선택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주체적으로 당신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노후의 삶은 그저 타인의 배려를 지켜보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나다움을 유지해야 하는 치열한 과정이어야 이제 다음으로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방문 돌봄조차 감당하기 버거워질 때 많은 분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곳이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오늘은 이 선택지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요양시설이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는 단연 안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도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안심, 그리고 끼니와 청소 같은 일상의 고단함을 직접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큽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줍니다. 저 역시 신체적, 인지적 한계로 인해 시설의 전문적인 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곳은 생명의 끈을 이어가게 해주는 고마운 공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감내해야 할 삶의 이면이 있습니다. 시설의 모든 일상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목욕 순서까지 하루의 흐름이 이미 타인에 의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따라 몸이 무거워 좀 더 누워있고 싶어도 혹은 오늘만큼은 혼자 조용히 사색하고 싶어도 그 사소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날지 조금 더 쉴지, 오늘 무엇을 입고 언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지 같은 아주 작은 선택권을 원할 뿐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를 내 것으로 만들고 자존감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길들여집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 마음의 근육은 서서히 퇴화하고 맙니다. 어느 날 문득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며 허망해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빈곤보다 신체적 고통보다 더 무섭게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흐르는 시간에 실려가고 있다는 무력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설 입소가 결코 삶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이 그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최적의 타이밍입니까?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일은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미루어 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고 당신에게는 아직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불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홀로 서기를 결정했는지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제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삶을 조용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위인의 전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시다가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자 자녀들의 간곡한 권유로 큰아들 집에서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들의 인기척이 들리고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롭지 않다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는 늘 날씨나 아이들 학업 이야기 같은 겉도는 주제뿐이었고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은 점점 목구멍 뒤로 삼키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방해가 될까 미안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은 활기가 넘쳤지만 이상하게도 어르신의 마음은 고립된 섬처럼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사람은 분명 곁에 있는데 나만 다른 세상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깊은 고독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훗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의 외로움보다 사람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 느끼는 소외감이 100배는 더 아프고 시리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그분은 번개처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동감을 조용히 반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폐가 되지 않으려 눈치를 보고 늘 감사하는 척 연기해야 했던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속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두 손으로 쥐어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결국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작은 집을 구해 독립하셨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챙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릎은 아팠고 혼자 쓰레기를 버리고 장을 보는 일도 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함께 살 때보다 오히려 서로 나누는 말 한마디가 부드러워졌고 가끔 만나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애틋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스스로 일어선 순간 역설적으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디에 기댈 것인가를 찾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용기입니다. 의존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비로소 다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은 바로 품격이라는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들 이제는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감사히 받으며 지내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죠. 하지만 저는 이런 소극적인 생각이 노후의 삶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관찰해 본 결과 노년에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이유가 항상 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차피 나이든 나를 누가 보겠느냐는 체념 섞인 마음으로 옷차림을 대충 하고 말투가 거칠어지며 생활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게으름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이틀 세수 안 해도 괜찮겠지 하며 넘기다 보면 자존감은 어느새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화려한 옷은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빨아다린 옷을 입고 등을 곧게 펴고 걷는 것,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언어를 먼저 선택하는 것, 집안을 정갈히 치우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품격은 지위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가 선택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끌림의 힘을 가집니다. 구걸하듯 기대지 않아도 이런 어르신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억지로 도와야 할 가련한 노인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멋진 어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온기로 이어지는 관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노년이 되면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그 지독한 오해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가치가 속도와 효율이었다면 노년의 가치는 기다림과 경청 그리고 깊은 통찰에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고 이웃의 안부를 묻는 그 사소한 친절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큰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노후는 인생의 막을 내리는 종말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험을 버무려 가장 나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설에 가는 것을 패배라 여기며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내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 하나부터 직접 선택해 보십시오. 방을 정리하고 자신을 위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내며 스스로를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노후는 단순히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이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평안과
자부심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